저희가 준비한 3위와 8위인데요. 먼저 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쯤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정식 재판이 1년 4개월 만인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움직였고 경찰이 야당 측 후보를 수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쟁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35년 인권 변호사 동지로서 함께 해온 저 송철호가 구원 투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송철호 후보님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저는 거의 뭐 평생의 동지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따라가기 쉽게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핵심 내용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장혜지평론가님. 근데 무려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 있었겠죠? 글쎄요. 그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잘 모르겠다는 게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비판의 주된 이유입니다. 보통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그래서 빠른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직자에게 이 공직을 맡길 수 있도록 권한을 맡길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같은 경우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1년 넘게 메인 재판이 아니라 공판 준비 기일만 5차례 이상 열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 끝에 결국 1년 4개월 만에 첫 번째 공판이 열린 셈인데 사실은 이제 울산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설령 1심에서 당선 무효에 준하는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는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아져서요. 울산 시민들의 권리 또 국민의 권리 물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은 재판 지연이 아니었느냐 이 비판을 단순히 김미리 부장판사뿐만이 아니라 그 김미리 판사를 구태여 또 중앙지법에 유임까지 시켰던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과연 어떤 논리로 방어하고 변명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검찰의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은 3년 전 울산시장 선거를 청와대와 경찰이 한몸이 돼서 경쟁 상대인 김기현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기소 사실을 토대로 보면 이 사건은 사실은 청와대가 8개 비서관실이 연루가 된 굉장히 종합판의 어떤 선거 부정 사건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35년 직인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는 게 내 소원이다. 그 말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송철호 시장이 당내 경선이 있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일단 이겨야 되는데 송철호 시장이 사실은 무소속으로 많이 출마했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그렇게 없습니다. 당시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내 기반이 탄탄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어떻게든 간에 당내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한테 뭔가 자리를 약속을 하고 뭔가 낙마를 얻으면서 경선 포기를 종용했던 이제 정황들이 일단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청와대가 일단 공약을 만들어줍니다.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송철호 시장이 나서면서 청와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 울산 지역에 무슨 병원을 만든다 이런 공약들을 일단 컨설팅을 해줘요. 세 번째로 경쟁자인 당시에 이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완벽한 거죠. 자,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해서 당내 경쟁자를 없애고 공약을 만들어주고 상대방에 대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해서 흠집을 내고 자, 그러면 이제 당선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연루된 사람만 지금 15명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오늘 기소장을 이제 첫 종판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게 이게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다. 즉, 청와대라는 권력기관이 지시를 해서 경찰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걸 또 각 청와대의 어떤 비서관실이 움직이고 해서 결국은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켰던 그런 전형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기소장에 담긴 어떤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작년 해당 공소장에 대통령이 무려 35번이나 언급이 되는데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준석 의원님. 대통령이 언급된 것도 있고 실제로
백원우 전 비서관 빼고 한병도, 황운하 이 두 사람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데 당시에는 정무수석 그리고 울산경찰청장 그래서 경쟁자를 매수했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은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으로서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를 했다. 이 부분인데 지금 표적이 됐던 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찰은 김기현 의원은 김기현 당시 후보는 지금 현직 야당의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됐고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하나하나가 다 관심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어떻게 공천부터 그다음에 나중에 그 선거 과정의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까지 선거 나간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풀 패키지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제가 이런 도움 받으면 저는 어떤 선거도 당선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자 당내 경쟁자 매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천에 개입한 겁니다. 공천의 개입을 청와대에서 한 것이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된 여러 혐의 중에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여러 친박 후보들의 공천 가능성을 살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받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공천 개입입니다. 물론 일단은 지금 공소장의 내용이고 아직은 그렇죠. 검찰의 왜냐하면 시각입니다. 예.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우세를 파악하고 그 자료를 뭐 공천관리에 전달했다는 이런 소극적인 개입 행위보다 특정 경쟁자에게 직을 제의해가지고 경쟁에서 빠지도록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됐다 그러면은 청와대의 공천 개입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나중에 선거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공천 단계에 지나가지고 진짜 수사를 지시했다. 백원우 비서관과 그다음에 백어수 비서관이 어떤 송철호 측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경찰 측에 전달하고 당시 이제 지방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대한 선거 부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2명과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최측근이 연루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풀 패키지형 선거 부정으로 기록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까 장예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속도감 있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예. 이게 벌써 있었던 지 3년 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안 나올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 이것이 지연된 계기도 나중에 꼭 저희 야당에서는 따져 물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검찰의 시각입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한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은 정치검찰 아니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무리한 기소입니다.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이 기소라고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과 자리를 공모했다는 것은 저는 귀신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자리를 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찰은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덮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검찰입니다. 단순한 설명 부인이 아니라 전면 부인인데 최 교수님 실제로 정치 검찰의 삼류 정치 소설이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닌 검찰이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모두 다 이제 검찰이 정치 검찰이 돼서 억지로 짜맞춘 수사를 하고 있고 공소장도 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황운하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당시 경찰청장이었는데 지방경찰청장이었죠. 본인은 이거 뭐 하명 받아서 수사한 적 없고 비리가 발견돼서 거기에 대한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 이제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찰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검찰이 정치화돼서 본인들을 찍어서 뭐 공격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는 법정에서 어떻게 서로가 의견이 되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겠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화면에는 야당,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훼손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당에서는 장혜찬 평론가님 말을 좀 아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 3월 대선까지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면 1심 재판 혹은 재판 도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내년 대선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개입은
본질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아니라면 혐의가 없는 것이라면 여당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맞서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자체가 부각되는 것, 그 부각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요. 대선 이전에 국민들한테 그럼 검찰이 무리한 수사한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판단받는 게 옳은 것이고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사실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 역시 국민들한테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재판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 3월 이전에 1심 결과를 내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미 1년 4개월이나 질질 끌었는데 지금이 5월인데 내년 3월이면 10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10개월 동안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못 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령 이 재판에서 무혐의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가 나온다고 하여도요.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검찰의 그 사유서를 보게 되면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들이 많다고 굳이 단서를 달아놓아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일일이 다 파서 수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미래를 대비한 검찰의 SOS 신호가 아닐까 싶은데 이 정도 의혹, 정책, 정무, 민정, 청와대 모든 부처에서 이 정도 의혹 사안이 나왔다면 법적인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대통령이나 그 당시 비서실장이 국민들 앞에 유감을 표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만이라도 죄송하다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교롭게도 그때 불출마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친동생은 더불어민주당, 이 민주당 정부 내에서 공공기관 상임 감사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대가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게 과한 추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들과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하나 해볼까요? 조국 흑서의 저자인 서민 교수를 포함해서 시민 1,600여 명이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조국은 앞뒤가 정말 다른 그런 파렴치한 기생충. 조국 씨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SNS로 지금 당신이 위선자임이 폭로됐는데 아직까지 또 SNS를 하고 그 SNS가 트윗에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나라를 두동강이 낸 조국 사태와 숱한 조로남불이 잊혀지길 않길 바라서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구하나사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집단 소송을 냈는데 대략 한 16억 정도의 소송 규모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원래 이런 건 상당히 이례적인 집단 소송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지구당 위원장하던 김소연 변호사가 주도를 해서 1인당 10,000원 정도의 이제 소송 참여비를 받고 이제 한 1,600명 이상이 이제 집단 소송을 한 겁니다. 즉, 조국 전 장관, 즉, 조국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것인데,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소송이 성립되기는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아마 법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풀 텐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대 법대를 다닐 때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네. 그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 제목이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집단 소송에 관한 연구입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1986년도에 망원동 물난리 사태가 있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집단 소송이 벌어졌어요. 그때 변호사가 조영래 변호사입니다. 조영래 변호사가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이 조영래 변호사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학원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집단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이제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바 있어요.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이제 또 집단 소송을 하게 되는 상당히 참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최 교수님,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1,600명 집단 소송이었는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인 곽상한 변호사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그때는 소송에서 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예. 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스스로의 느낌을 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법정에서 이게 인정되는 사례가 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요.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그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건 뭐 그분들의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걸 뭐 소송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집단 소송이 명확한 증거를 찾기,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피해를 봤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어렵다 보니 승소로 가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집단 소송 얘기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 만나봤습니다.